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이롭게 하는 이로운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닮은 도형과 닮은 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로 닮은 도형이 뭔지, 닮은 도형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닮은 도형의 표기, 세 번째로는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네 번째로는 입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 다섯 번째로 예제 문제 풀면서 오늘 수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닮음 도형의 정의예요. 닮음이 무엇인가?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이 두 도형은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닮음인 관계에 있는 두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일정 비율만큼 확대를 했더니 여기 있는 삼각형과 완전히 합동이 되더라. 이때 두 도형이 닮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닮은 도형의 표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두 삼각형이 보이죠? 평면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각이 있고 변이 있죠. 그때 이 도형을 확대를 했을 때 포개어지는 그 위치에 오는 점, 각, 변을 각각 대응점, 대응각, 대응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각 A가 만약에 삼각형 ABC가 확대되어서 DEF와 포개어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각 A가 D의 위치에, 각 D의 위치에 포개어진다는 게 확인 가능하죠. 이때 각 A의 대응각이 각 D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각 B도 마찬가지로 각 E와 포개어짐으로 각 B의 대응각이 각 E가 되는구나, 각 C의 대응각은 각 F가 되는구나 라고 대응각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대응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있는 변 BC가 일정 비율만큼 늘어나게 돼서 EF와 포개어지게 되는데 그때 변 BC와 변 EF가 대응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표기를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요 지금 물결 표시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이 S자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해 가지고 요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 삼각형 ABC, 삼각형 DEF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S자를 왼쪽으로 이렇게 90도 돌려놓으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이구나를 닮은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닮은 도형을 기호로 나타낼 때 두 도형의 꼭지점은 대응하는 순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응각끼리 맞춰가지고 써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각 A의 대응각이 각 D라고 했고요. 각 B의 대응각은 E라고 했고 각 C의 대응각은 각 F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삼각형 ABC를 썼듯이 여기에도 대응하는 순서대로 삼각형 DEF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밑에 보면은 항상 닮은 도형 이렇게 보이시죠? 어떤 도형이 있을 때 그 도형을 확대하거나 축소한다라는 거는 도형의 크기를 조절한다는 뜻이고 도형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 도형의 변의 길이를 조절한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게 있죠. 바로 도형의 각의 크기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형의 각의 크기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는 도형의 모양을 유지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닮은 도형은 모양이 같고 크기가 다른 두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고 하는구나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크기가 다르더라도 항상 모양이 같은 그런 도형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어떤 도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닮은 도형. 일단 두 원이 있겠죠. 자, 원 같은 경우에는 원주율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원주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은 항상 똑같고 크기만 다른 그런 원들만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항상 원들은 서로 닮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직각 삼각형인데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그런 이등변 삼각형을 일컫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따라서 지금 여기 꼭지각이 90도니까 두 밑각이 각각 45도, 45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때 크기가 더 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지라도 한 각이 90도가 되고 나머지 두 각이 동일한 각을 갖게 된다면 똑같이 45도, 45도가 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항상 직각 이등변 삼각형 또한 닮은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른 도형들도 있는데 이 도형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 때 머릿속으로 그 도형이 어떤 도형들인지 연상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그려가지고 항상 닮은 도형인지를 따져보는 연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이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한들 문제를 만났을 때 계속 본인이 항상 닮은 도형이 뭔지를 연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이에요. 자, 여기 지금 삼각형 ABC가 있고 삼각형 DEF가 있는데 지금 각이 다 똑같기 때문에 서로 닮은 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여기 삼각형 ABC를 2배로 키워가지고 삼각형 DEF가 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변 BC의 길이를 예를 들어 A라고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2A가 되겠죠? 2배를 키웠으니까요. 만약에 변 AC의 길이를 스몰 b라고 나타내게 되면 2배 키웠으니까 2b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변 AB의 길이를 스몰 c라고 나타내게 되면 2배 키웠으니까 2c가 될 거예요. 자, 이때 A랑 2A 같은 경우에도 2배를 키웠으니까 1대 2의 b를 띄게 되고요. 그 다음에 B와 2B의 경우에도 2배를 키웠으니까 1대 2의 b를 띄게 되고 C와 2C의 경우에도 2배를 키웠으니까 당연히 1대 2의 b를 띄게 되겠죠. 이처럼 대응변끼리의 b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닮은 도형의 성질을 설명하는 내용이 1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도형이 닮음인 게 밝혀지게 되면 모든 대응변끼리의 b가 똑같게 되고 그거를 나중에 배울 건데 닮은 b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응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에요. 닮은 도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의 길이만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렇게 변의 길이만 변하기 때문에 각의 크기는 바뀌지 않는다. 고로 대응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라는 두 번째 내용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입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b는 일정하다. 자, 모서리라는 거는 결국에 면을 이루고 있는 선분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평면 도형에서 대응변끼리의 b가 일정하듯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서리끼리 길이의 b도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면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 평면 도형끼리는 대응변끼리의 b가 똑같으니까 닮은 도형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은 이 두 가지를 외우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개념 잘 살펴봤고요. 예제 문제 풀면서 바로 실전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중 평면 도형 중 항상 닮은 도형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자, 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원주율이 일정하니까 크기만 다르지 모양은 항상 동일하다고 방금 전에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항상 닮음인 도형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정삼각형.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도 내각의 크기가 항상 세 각 모두 60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크기만 다르고 모양은 항상 똑같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항상 닮음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두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도 변의 길이가 항상 네 변이 똑같아야 되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각각 90도로 다 동일해야 하므로 이 친구도 항상 닮음이 되게 돼요. 정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닮음이 되는 거 그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두 직사각형 한번 살펴볼게요.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모양이 잡힐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도 모양이 잡힐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도 모양이 잡힐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모양이 잡힐 수가 있죠. 심지어 이렇게 생긴 것도 직각만 보장이 된다면은 이것 또한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도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닮음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일단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5번 두 직각이등변 삼각형. 이 친구 또한 한 내각이 90도이고 두 밑각이 45도 45도를 항상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닮음인 도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학생들이 직접 풀어보면서 선생님 풀이와 맞춰보라고 이렇게 정답을 선생님이 제시를 해놨어요. 동영상 멈춰 놓은 다음에 직접 머릿속으로 연상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두 번째 연습 문제. 닮은 비와 둘레의 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가 닮음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닮음인 게 밝혀지게 되면 모든 대응변끼리의 b가 똑같게 되는 거죠. 이때 닮은 b가 1대1이에요. 대응변끼리의 b가 1대2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때 각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사각형 ABCD의 각 변을 2배로 키웠을 때 대응변의 사각형 EFGH에 있는 변들의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대응변을 맞춰줘야 되긴 하겠죠. 자, 먼저 변 AD의 대응변을 살펴보면 변 EH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배가 길어졌을 거니까 6cm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 BC의 대응변은 변 FG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0cm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일로 올 때 2배가 커졌으니까 여기서 일로 갈 땐 2배가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EF의 대응변은 AB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7cm의 반은 3.5cm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지면관계상 센티미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cm 반으로 나눠주면 2.5cm죠. 마찬가지로 지면관계상 그냥 2.5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둘레는 결국엔 모든 변의 길이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3 더하기 3.5 더하기 5 더하기 2.5 이렇게 해가지고 3 더하기 3.5는 6.5가 되고요. 6.5 더하기 5 하면 11.5가 되고요. 11.5 더하기 12.5 하게 되면은 14cm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14cm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 EFGH의 둘레를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6 더하기 7 더하기 10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6 더하기 7은 13이고요. 13에서 10 더하면 23이고 23에서 5 더하면 28cm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당연히 두 배 관계에 있으니까 그 두 배 관계에 있는 모든 변들의 길이를 합친 둘레조차도 2배 차이가 나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연습 문제예요. 원뿔 모양 그릇의 수면의 반지름 이렇게 되어 있죠.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부어 높이의 5분의 1만큼, 자, 높이의 5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높이는 대표적인 길이의 단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길이의 단위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이때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높이의 5분의 1만큼을 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50일 때 여기 있는 요 수면의 요 길이는 50 곱하기 5분의 1이 되겠네요. 즉 10cm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과 여기 있는 큰 직각삼각형을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90도와 90도니까 이렇게 평행을 하게 되죠. 평행을 하게 되니까 여기 있는 요각과 여기 있는 요각이 동의각으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90도, 90도 똑같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이 각을 공통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조그만한 직각삼각형과 위에 있는 커다란 직각삼각형이 세 내각의 크기가 각각 똑같죠? 그럼 각이 모두 똑같다라는 거는 결국에 도형의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니까 이 두 도형은 크기만 다르지 모양이 똑같은 닮은 관계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닮음인 게 밝혀지게 되면 대응변끼리 길이의 비가 똑같게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응변 한 쌍의 길이를 각각 구한 다음에 닮은 비를 알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50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50 곱하기 5분의 1, 즉 10cm라고 되어 있으니까 큰 직각삼각형과 작은 직각삼각형의 한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50대 10이 되는 거고 5대 1로 이렇게 약분을 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나타내는 게 결국에는 두 도형의 닮은 비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닮은 비는요, 닮은 도형의 성질에 따라서 여기 있는 높이에 해당되는 길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응변끼리의 길이의 비도 똑같이 5대 1로 나와줘야 된다는 성질이 있죠. 그럼 여기의 길이가 35cm이고 여기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모르니까 x라고 이렇게 놔둬볼게요. 자, 결국에 35대 x에 해당되는 이 대응변끼리의 길이의 비가 다른 대응변끼리의 길이의 비인, 즉 닮은 비인 5대 1과 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 내항의 곱, 외항의 곱으로 풀지 말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전항과 후항의 관계로 문제 풀어냈었죠. 지금 1에서 5로 갈 때 이번 후항과 전항의 관계라고 해야 맞겠네요. 5배가 됐으니까요. x에서 35로 갈 때도 5배가 되면 되겠네요. 그럼 x가 7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7cm가 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연습 문제예요. 닮은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 구하는 건데요. 자, 일단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A가 서로 닮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각형 ABC는 여기 있는 이 커다란 삼각형이고요. 그래서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될 때 여기 요 길이가 10c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길이가 20cm가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삼각형 DBA와 서로 닮음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 이듯이 대응각을 맞춰가지고 써주게 되면 D, B, A.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네요. 자,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가 지금 8cm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짧은 쪽이 5cm라고 되어 있는 게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긴 쪽이 10cm인 게 확인 가능합니다. 자, 둘이 닮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응변끼리 길이의 비가 똑같아야 되겠죠. 자, 큰 놈과 작은 놈의 길이의 비가
20대 10이라는 게 확인되고요. 그럼 닮은 B가 2대1이구나 라는 게 확인 가능합니다. 즉, 이 친구를 2배 하면 이 친구가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가 8cm니까 여긴 16cm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AC의 길이니까요. 바로 16cm라고 정답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연습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른 단원에 비해서 비교적 좀 라이트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습 또한 가볍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복습은 항상 철저하게 하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학생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